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는요. 이젠 왕자라는 호칭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겠네요. 해리와 메건이 왕실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2018년 5월 19일 현대판 신데렐라인 메건과 결혼을 하고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2020년 1월 8일 왕실을 떠나기로 발표합니다. 11개월 동안 왕실에서 떠나는 준비를 했다니까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준비를 한 거겠죠. 왕실을 떠나면 어마어마한 유산과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왕실 타이틀, 게다가 왕실 자녀들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화려한 생활, 명예 등도 포기하는 거겠죠.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메건에 대한 인종차별입니다. 메건은 흑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미국인, 흑인 혼혈, 게다가 6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왕실 귀족이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많은 보수 영국인들 그리고 언론들이 해리와 메건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사에서 보시면요. 해리와 메건은 끊임없이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여왕까지도 그들이 데이트할 당시에 그들의 관계에 부정적인 언론의 유감을 표했죠. 인스타그램은 그들의 악플로 가득 찼고 법적인 조치까지 가게 됐습니다. 또 한 영국의 신문에서는요. 기사 제목으로 150년 전에 못 갔다는 노예가 남북 전쟁으로 자유를 얻은 후 어떻게 영국 왕족이 되었나. 게다가 메건의 아버지는 윈조궁 가정부의 후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메건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조속한 악플들로 온라인이 도배됩니다. 범프게이트, 스쿼트게이트, 문범프 모든 이 말들은요. 메건의 임신이 거짓이다 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고요. MMTCD 이 해시태그는요. 메건이 창녀다 라는 말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 트윗을 보면은요. 메건이 비치 드레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모로코에서 저렇게 구부려 앉아있네. 안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서 스쿼트 게이트란 해시태그를 붙였죠. 거짓 임신을 의미합니다. 해리의 비서진들은 공식적으로 이런 악플러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기까지 합니다. 성명서의 내용인데요. 인종차별색을 띤 악플들과 노골적인 성적 인종차별을 하는 악플러들과 온라인 기사들 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악플러들과 언론들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메건에 대한 임신 공격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케이트에 대한 편파적인 호의적으로 보도하는 반면에 메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영국의 언론들과 그런 대중의 메건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더욱더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때 케이트는 백인이고 메건은 혼혈, 미국인, 이혼한 가정의 딸입니다. 공주의 이미지와는 아주 많이 다르죠. 케이트가 어깨를 드러낸 드레스를 입었을 때 언론에서 찬사를 보냈지만 메건이 입었을 때는 왕실의 규칙을 깼다면서 비판을 합니다. 메건이 어두운 색의 매니큐어를 바르자 저속한 패션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비교는 케이트와 메건에게 아주 난처한 기분이었겠죠. 이러한 언론과 대중의 비난과
저속한 멸시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해리는 본인의 어머니가 파파라치에게 도망치다가 사고로 죽었던 것과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저속한 악플들과 기사들이 계속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왕실가를 떠나기로 과감히 결정을 했겠죠. 두 번째는 경제력으로 독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이들의 경비 비용만으로도 몇십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일반인이 되어서도 이런 경비를 계속 받아야 할 겁니다. 세계적인 공인이기 때문에 왕실에서 비슷한 화려한 생활을 할 텐데요. 왕실과의 도움 없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메건과 해리는 평범한 일반인들이 아니죠. 왕실가라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이미 세계적인 공인인 이들은 전 대통령인 오바마와 미셸처럼 존경을 받으면서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현명한 삶의 선택을 계속한다면요. 예상해 볼 수 있는 앞으로의 활동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연설비입니다. 한 번 연설을 하는데 전 오바마 대통령은 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9천만 원을 받고요. 한 번 만찬에 초대될 경우에는 1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 해리 왕자도 이 정도의 예우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와 시리즈 계약을 할 수 있겠죠. 이미 해리는 애플 TV와 다큐 계약을 끝냈고요. 넷플릭스에서도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전 오바마 대통령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체결했고 약 우리나라 돈으로 59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전 해리 왕자도 이 정도 수익을 예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연기 활동입니다. 이미 지난 12월 달에 미국 할리우드 배우인 메건은 디즈니와 목소리 성우로 계약을 했습니다. 왕실 타이틀을 포기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자유로운 연기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패션입니다. 리스트라는 온라인 패션 회사에서 메건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드레스로 칭했고요. 그리고 그녀가 입는 옷마다 216%의 판매율 성장을 한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이런 성장은 A-리스트 모델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 더 큰 영향력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패션계에서의 활동도 기대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책 계약인데요. 전 오바마와 미셸은 책 계약으로 약 600억 원을 벌었는데요. 물론 해리와 메건도 비슷한 수익을 받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 수익은 약 5,900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입이죠. 이러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과감히 왕실 타이틀을 포기한 거겠죠. 할리우드 스타 메건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전 해리 왕자의 결혼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왕실과의 많은 말차를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왕실을 영영 떠나게 된 거에는 많이 놀란 듯합니다. 남아있는 케이트와 그리고 윌리엄 왕자에게 많은 책임감이 남겨지겠네요.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